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IC의 강기원입니다. 자, 오늘은 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스 프로그램은 보시다시피 문해력으로 수학을 상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시면 첫 번째 단계로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이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기본 유형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서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창의 융합 문제풀이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온라인에서 제가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을 때 빈 공간이 나와 있죠. 빈 공간이 나와 있을 때 스페이스바 키라든가 마우스 키를 갖고선 하나씩 눌러보면 글들이 나옵니다. 끊어읽기 할 수 있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라고 나오죠. 자,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계산은 곱셈을 먼저 계산한 뒤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옆에 지금 바로 그림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2 빼기 8 곱하기 2 더하기 3은 요 계산을 할 때 뭐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32 빼기 8 곱하기 2 더하기 3과 같이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계산은 곱셈 8 곱하기 2 16을 얘죠. 8 곱하기 2라는 얘를 먼저 계산한 후 덧셈과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하면 32 빼기 16 더하기 3은 19가 계산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옆에서 그림으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곱셈부터 계산을 하고 순서대로 차례차례 계산을 하면 1번, 2번, 3번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가로가 있는 식의 계산은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2 빼기 8 여기 가로가 들어가 있고요. 곱하기 2 더하기 3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이런 녀석은 어떻게 계산한다 라고 하면서 문제 질문을 줍니다. 자, 요거와 같이 있는 식의 계산은 가로부터 계산해서 32 빼기 8은 24 얘를 먼저 구하고 가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곱셈 24 곱하기 2를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48이 되고 자, 24 얼마를 곱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네요. 쭉 내려봐 보면 뒤에 있는 얘를 먼저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2가 되겠죠. 찾아서 보면 빈칸 맞추기 2를 체크합니다. 맞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퀴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글을 읽어가면서 기본적인 퀴즈도 풀면서 그림으로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이 요 맨 위에 있는 과정인 개념 끊어읽기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기본 유형 트레이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유형 트레이닝 보면 문제가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로켓이 쫙 올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풀면 얘가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나중에 성공해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형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틀리면 다시 뒤로 백합니다. 요 로켓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중괄호가 있고 소괄호가 있고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자, 이 녀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고르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괄호 안에 먼저 계산합니다. 맞죠?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로 계산합니다. 괄호 안을 가장 나중에 계산합니다. 중괄호네요. 중괄호 안을 가장 나중에 계산합니다. 요 녀석을 보고 가장 바르게 설명을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소괄호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소괄호 계산한다를 1번이네요.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이 됐죠? 얘가 올라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면 계속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성공까지 가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형태가 기본 유형 문제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서술형 문제 트레이닝을 해볼 겁니다. 서술형 문제 트레이닝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글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민의 가수원에서 오늘 딴 사과를 한 상자에 18개씩 담았더니 35상자가 되고 14개가 남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딴 사과는 모두 몇 개인지 식으로 나타내고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자, 여기 사과가 나왔습니다. 자, 풀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딴 사과의 개수는 한 상자에 담은 사과의 개수, 얘가 무엇이 들어간지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자의 수, 이것도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르면 남은 사과의 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맞죠? 오늘 딴 사과의 개수는 한 상자에 담은 사과의 개수, 그 다음에 상자의 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곱해줘야겠죠. 그죠? 맨 앞에 있는 건 곱하기가 있어야겠죠. 곱하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상자에 못 담은 것들은 당연히 남은 사과가 될 거니까 걔네들은 그냥 나머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거 3번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딴 사과 얼마나 구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18 곱하기 35 더하기 14는 앞에 있는 요 18 곱하기 35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앞에 배웠으니까. 얘가 630이 될 거고 더하기 14를 하면 얘는 644가 되겠네요. 그럼 644를 체크를 합니다. 자, 정답이 됐죠. 자, 쭉 다시 내려가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그냥 빈 공간만 나와 있고 밑에 있는 글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서술할 건지를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그러면 남은 사과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 거는 오늘 딴 사과의 개수는 한 상자에 담은 사과의 개수 곱하기 상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아까 배웠던 문제처럼 오늘 딴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맨 앞에 있는 걸 볼까요? 오늘 딴 사과의 개수는 그죠? 한 상자에 담은 사과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상자의 수를 곱했었죠. 그 다음에 남은 사과의 개수를 더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서술형이 진행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제가 만든 문장이 나왔죠. 오늘 딴 사과의 개수는 한 상자에 담은 사과의 개수 곱하기 상자의 수 더하기 남은 사과의 개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수로 표현해 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쭉 내려와 보면 따라서 라고 먼저 들어올 거고요. 계산한 거 요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계산값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다음에 644개입니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서술형 문제의 풀이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이 이 서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술형 문제풀이 트레이닝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창의 융합 문제풀이 트레이닝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글을 한참 읽어야 됩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와 화씨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고 뉴욕의 기온을 섭씨로 나타내면 몇 도씨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지금 문제가 섭씨, 화씨가 있는데 뉴욕의 기온을 섭씨로 나타내면 몇 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질문인가 봅니다. 밑에 또 보기가 그림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뉴욕은 95도라고 되어 있고요. 뉴욕의 기온이 95도래요. 95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라고 수찬이가 물어봤더니 아빠가 대답하기를 저건 화씨 온도란다.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수에 10을 곱하고 18로 나누면 섭씨 온도가 된다라고 아빠가 수찬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문제 보겠습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기 18을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아빠가 말씀해 주신 그대로 지금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뉴욕의 기온을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자, 화씨 온도가 아까 95도라고 했었으니까요. 95에서 그대로 32를 빼고요. 곱하기 10하고 나누기 18을 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곱셈과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지만 괄호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괄호부터 계산을 하면 95에서 31을 빼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63이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4번이네요. 자, 63. 그죠?
자, 다시 내려보면 63 곱하기 10 나누기 18을 할 거니까 뒤에 18 나누기가 있으니까 앞에 63 곱하기 10을 먼저 하라는 거네요. 63 곱하기 10은 630이 되겠죠. 자, 4 이렇게 고릅니다. 자, 그 다음에 630 나누기 18은 몇 도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자, 요거 계산하면 35가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식을 보면 섭씨 온도와 또 이제 네모칸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도 트레이닝이 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화씨 온도 빼기 32 곱하기 10 식으로 나타내면 화씨 온도의 관계를 섭씨 온도는 이거 어떻게 복잡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섭씨 온도는 화씨 온도 빼기 32에다가 곱하기 10을 하고 나누기 18을 하면 되죠. 그죠? 다 맞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밑에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따라서 방금 저희가 처음에 풀었던 그 식을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뉴욕의 기온을 섭씨 온도로 나타내면 앞에 있는 식이죠. 95 빼기 32 곱하기 10 나누기 18. 요게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나타내는 건데 아까 뉴욕 온도가 95도였었으니까 화씨 온도가 이렇게 됐겠죠. 요거를 계산하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얘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얘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35도까지 딱 써주면 얘가 서술형 답안 그다음에 창의융합형 논술형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 맞았죠. 자, 이렇게 창의융합형 문제는 긴 글을 갖고선 공부를 하는 건데 답은 서술형 답안 하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면서 해설을 넣는 것처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을 저희가 창의융합 문제 프리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일스 프로그램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학생들 화면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이렇게 한 단원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하면 이렇게 무지개별을 주고요. 그 다음 잘하면 이렇게 금별을 주고 은별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별을 줍니다. 그래서 각 소단원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볼 수 있고요. 만약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도전해서 얘를 무지개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전체 중단원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메달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잘 보셨나요? 저희 일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일스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문제만 계속 풀고 문제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읽어가면서 문해력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